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지난 9월 16일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차 TV토론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차 TV토론 주간 방송사인 TV조선의 이날 시청률도 거의 대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 시청률보다도 야당 TV토론 시청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야당 1차 TV토론의 흥행성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주역은 누구일까요? 양강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 시청률을 견인했겠지만 그동안 언론이나 야당 지도부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해온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 출신 황교안 후보가 주역이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 TV토론에서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같은 황당한 투표지들 사진을 판넬로 TV 카메라 앞에 공개했습니다. 또 관외 사전 투표 용지를 받은 선관위 직원의 성이 개씨, 희씨, 힉씨, 힝씨, 들씨, 깨씨 등 결코 한국인의 성이라고 볼 수 없는 희한한 성씨들 천재였고, 그런 표만 해도 2만여 표 이른다는 사실도 폭로해 그동안 불법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잘 모르던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공방이나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 듯한 홍준표 후보의 실언성 발언 등도 관심이 되긴 했지만, 황교안 후보가 공개한 재검표 관련 사진 판넬의 충격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황교안 발언은 이번 TV토론 이후 조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차 TV토론이 16일 진행됐고 다음 날인 17일과 18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순서는 윤석열 28.8%, 이재명 23.6%, 홍준표 15.4%, 이낙연 13.7% 순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금 관심을 가질 부분은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30.0%, 윤석열 후보가 29.5%, 두 사람 다 지난번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3위는 유승민 후보가 9.8%인데 지난번 조사 때 11.9%보다는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이어 4위에는 황교안 후보가 2.7%로 지난번 조사 때의 1.5%보다 1.2%포인트 올라서면서 처음으로 4강에 진입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조사하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지난번 조사에서는 7위였습니다. 7위에서 이번에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4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지난번 조사 3.0%에서 이번에는 0.6%포인트 하락한 2.4%, 그리고 하태경 후보는 지난번 1.7%에서 0.3%포인트 높아진 2.0%,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 2.3%에서 이번에는 0.4%포인트 하락한 1.9%, 이렇게 최재형, 하태경, 원희룡 후보가 5, 6, 7위로 나타났고, 안상수 후보는 1.0%로 지금 8강 중에서는 8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든지 조사를 의뢰한 TBS 교통방송은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1차 TV 토론 이후 황교안 후보가 지난번 조사 때보다 껑충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4위, 그러니까 범보수권 후보로는 여기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그리고 유승민에 이어 4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는 처음 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때만 해도 거의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당대표에서 사퇴하고 집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지도도 처음 출발할 때는 1%가 안 되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황교안 바람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계기는 황교안 후보가 4.15 총선 부정불법 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발언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서 이 정통 우파, 애국 우파의 지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바닥의 민심이 최근에는 이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황교안 후보는 본인의 SNS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좌절과 오랜 공백 중에도 아직 저를 잊지 않고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좌절과 오랜 공백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황교안 후보가 겪은 마음고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스토리와 플롯이 없으면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재미있는 인물 드라마는 큰 성공과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격차가 심할수록 감동과 재미도 커집니다. 저는 이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1등 후보도 되어봤고 나락으로도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심을 알게 됐고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운동화끈을 다시 조여매고 대선 드라마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4강 결선에서 감동과 통쾌함을 드리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국민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동안 황교안 후보의 심정, 그 정치적인 급부상과 급추락, 그 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바람, 이른바 황풍이 지금 특히 정통 야당 세력 성향 국민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데는 또 다른 후보들의 변수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8강에 올라간 후보 중에서 가령 유승민 후보나 하태경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른바 탄핵 핵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특검 팀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이명박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소위 적폐 수사 관련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 우파, 정통 애국 세력들로서는 이 윤석열, 유승민,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과연 어떨까요? 홍준표 후보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말 바꾸기라든지 특히 최근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 듯한 역선택을 희망해서 우파 정당의 후보로는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사를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선뜻 애국우파,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또 어떨까요? 최재형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많은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행보에서 조금 결기가 부족해 보인다든지
우파 성향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지 하는 몇 가지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크게 지금 동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지지율이 8%를 넘어서 10%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때가 있었으나 최근에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권 후보 중에 처음으로 지금 황교안 후보에 역전돼서 5위로 떨어지고 지지율도 지금 2%대 초반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황교안 후보가 보여줬던 몇 가지 행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8명의 후보 중에서 최근 누가 가장 선명한 우파 성향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재 애국 우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4.15 총선 불법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형태의 이 여론 흐름을 보면 그동안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빠른 속도로 황교안 후보로 지지 후보를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는 지금 캠프에 현역 의원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 경선 레이스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라든지 언론도 황교안 후보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그동안의 정치적 좌절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좀 달라진 듯한 모습, 뭔가 훨씬 결기가 있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황교안 바람, 황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현역 의원들은 캠프에 합류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자발적으로 상당수 국내외에서 민초들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황교안 후보 본인도 경선 레이스 행보가 가령 자영업자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든지,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의 빈소를 찾아간다든지, 혹은 항구에 있는 시장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민생의 모습들, 그리고 토요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1인 블랙 시위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애국 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다시 2차 TV 토론부터 해서 6차 TV 토론까지 5차례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10월 8일 2차 컷오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선 관리를 과연 중앙선관위에게 이렇게 맡겨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부정불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당사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유형무형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후보는 20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를 통해 매일 지금 발표하고 있는 황교안 일기를 통해서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경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